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온몸으로 오늘의 주제를 열심히 표현해주신 영웅 씨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만하시고요. 네, 이번 주 핫 이슈 인물은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보다 아름다운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노력하신 분입니다. 린넨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원형준 음악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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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린넨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일단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린넨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좀 독특하게 프로페셔널과 그리고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렇군요. 오케스트라인데 사실 이제 이 단체가 2009년에 창단되었지만은 우리의 이제 그 목표는 후에 남북한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단체거든요. 원형준 음악 감독님의 한반도 평화를 꿈꾸며 이어온 파란만장한 음악 인생을 우리 제작진이 키워드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지 만나볼까요? 뭐예요? 도도도 C1, C2, C3, C4. 뭔지 알고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작진 분들이 준비한 건데 그렇군요. 이게 뭔가요? 한 옥타브씩 올려가면서 정확하게 그 음이 맞으면 키워드를 공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옥타브에 맞는 음으로 도를 외쳐야지 이게 풀린다는 거죠? 준비됐나요? 저 아시죠? 몰라요. 과거의 체르니 100. 예. 이 정도는 뭐 문제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도. 돈 맞는 것 같아요. 예, 엄지를 지켜드셨습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개성. 키워드, 개성. 감독님이 약간 개성 있는 스타일로 음악을 하셔서 개성인가? 그 개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요. 우리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 그 당시에 이제 개성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못 만나신 거죠. 네. 어머님의 이제 그 고무신을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보시면서 이제 못 만났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셨던 뭐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가족 사연이 있을 줄이야. 이산 가족이셨구나. 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씨, 준비됐나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뭔가 이상하지만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될까요? 예, 예. 네, 어거지로 열어봅시다, 우리. 자, 성공했습니다. 열어주세요. 2009년. 2009년이면 린넨바움 오케스트라가 열린 바로 그 해잖아요. 남북 평화를 위한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그 이제 유태인 출신 지휘자인데 그분이 이제 1999년부터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전 세계를 이제 투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바렌보임의 그 음악을 통한 그 평화라고 할까요?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린넨바움 페스티벌 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오셨던 지휘자 선생님한테 그래서 북한의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우리도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물어봤더니 그분도 흔쾌히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가 궁금해지는데 용훈 씨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세 번째. 토. 이게 돈가요? 레였던 것 같아요. 다시. 토. 맞나요? 맞습니까? 세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오. 7전 8기. 지난 5월에 상해 연주회가 있었잖아요. 이러기까지 남북 공동 오케스트라를 여러 번 계획하셨지만 사실 10년간 번번이 실패했던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2011년에 서울 평양에서 남북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연주회를 열자. 그게 이제 성사는 못했어요. 네. 2014년은 이제 독일이 이제 통일된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열자 또 안 됐고 2015년에는 그럼 북측은 합창단을 구성해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라.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만나는 그 경계선, 그게 이제 판문점이죠. 에서 경계선을 두고 베토벤 합창 9번과 아리랑을 연주를 하자. 네. 그들은 내려오고 예. 우리는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만나는 게 이게 만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막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약간 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소리로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반대할 그게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DMZ에서 네. 목함지뢰가 이제 아이고 이런. 폭발하면서 예. 당시 통일대교에서 우리 남측 연주자들이 탄 버스가 2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리고 그 일군 사령부로부터 린덴바움이 기획한 8.15 판문점 평화연주회는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우리 남측 연주자들만 연주하는 그걸로 이제 끝내는 그거였죠. 네. 한반도의 평화를 음악으로 만들어가는 원영준 음악 감독님과 린덴바움 오케스트라가 올해 5월에 아주 특별한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꼭 그런 기회가 오겠죠.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준비를 잘 해서 온 민족이 부럽게 또 온 세상이 보란 듯이 남과 북이 합친 그런 멋진 음악회를 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무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그 음악회가 취소될 거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네. 심지어 저 자신도 이번에도 또 연주가 무산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음악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취소되지 않고 네. 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 음악적 교류가 앞으로도 이 남북 교류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영원하는 우리 원형준 감독님의 음악 인생 다음 키워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거 아시죠? 이 안 올라갈 때 약간 이거 당겨주시는 거예요, 구렛나루. 구렛나루. 네, 이거 한번 이따 당겨주시면 제가 하나 둘 셋. 제가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훨씬 더 높여야 돼요. 훨씬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뭐 남자가 4옥타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영영 이거 못 여나요? 예, 그냥 선처를 베푸시는 게. 근데 불가능한 걸 왜 주셨어요, 이거를? 너무했다, 너무했다.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자, 요거였네요. DMZ. 제가 이제 당시 2013년에 그 판문점에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또 이제 중립국위원회가 있어요. 네. 우르스 게르버라는 스위스 장군님이 그 판문점 바로 옆에 한 50m 그 아래가 이제 스위스 캠프예요. 네, 거기서 연주회를 열어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그러면 이제 DMZ에서 우리 페스티벌 연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올해도 사실 저번 주에 미국 국립 어린이 합창단 120명과 함께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회도 북한과 뭐 합동해서 공연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DMZ에서 어떤 음악이 쫙 울려 퍼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뭔가 린덴바흐 오케스트라의 그런 평화를 바라는 마음 북한에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연주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가 최전방인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다. 네, 그래서 음악 소리로나마 우리의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이제 남북 음악회가 열릴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 바람대로 그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죠. 우리가 그렇죠. 계속 여기서 연주를 해왔어. 원효용진 감독님의 바람대로 이 남북 오케스트라 함께 평화를 연주하는 그날 나는 요 노래를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15년에 이제 판문점에서 경계선을 두고 하려고 했던 곡이 두 곡이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합창 그리고 이제 아리랑. 아리랑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한민족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가곡이고.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DMZ에서 쫙 멋진 공연을 보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이 아리랑을 살포시 들어보는 영광을 어떻게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어떠한 환경에 변수가 오더라도 그 남북한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음악이 가장 최상의 옵션이지 않을까. 음악적으로 모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모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음악인들이 이제 북한은 음악인들과 같이 이루어 나간다면은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한국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동물 뭘까요? 이거. 코끼리. 아니고요, 미어캣이라고 합니다. 아, 요거. 그렇죠. 미어캣이요? 네네네. 그냥 북한에도 인기 만점인 동물이 있는데요. 하루에 최대 5,000명이 찾을 만큼 북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물 뭘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인민의 기쁨은 릉나 곱등어관에서도 차고 넘쳤습니다. 곱등어가 뭘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곱등어가 곧 나옵니다. 오! 얘네가 바로 곱등어죠. 이거 돌고래잖아요. 맞습니다. 돌고래를 북한에서는 곱등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곱등어관에서는 다가오는 10월의 명절들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서 공연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형성한 동작들을 본다면 곱등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주동적으로 자기가 안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형상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훈련시키는데 약 6개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동작으로 물개가 요 입으로 이제 훌라불을 막 돌리네요. 그렇죠. 다시 공을 유지하는 높은 난도의 동작을 형상하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지금 곱등어를 보셔야죠. 인어공주다, 인어공주. 우와! 와, 진짜 인어공주 같다. 우와. 물개다, 물개. 오! 와, 입으로 물고 꼬리로 잡고 훌라후프까지. 와! 네, 관객 호응 유도 중요하죠. 이거. 와!
뒤로 문워크.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이죠. 네, 아주 다정한 연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잡았어요. 이게 사실 사람도 손으로 잡기 힘들잖아요. 근데 돌고래 쇼가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오락거리가 아주 풍부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한 동물을 활용한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와우! 싱크로나이즈 선수입니다. 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우리 어머님 좋아하는 거 보세요. 애교를 부리니까 좋다고. 법동어들이 관람자들의 웃음을 한껏 자아냈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한식료는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겁둥어들이 날아오르면서 콩을 치는 것도 멋있고 또 산수 계산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들이 나오는 수중무용도 정말 멋있습니다. 영훈 씨, 북한의 곱등어 돌고래 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약간 돌고래처럼 같이 물속에서 공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그 공연을 정말 보고 싶긴 합니다만 사실 돌고래는 보호대상 해양동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쇼, 돌고래 공연을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보기 힘든 돌고래, 이 릉나 2호에게 제가 영상 편지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릉나 2호야, 항상 건강하고 I love you. 예, 릉나 2호가 거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영상을 보면 영훈 씨가 또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살짝이. 북한의 사랑받는 두 번째 동물 함께 하시죠. 약간 전원일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연의 소리. 어딘가요? 농장에서는 큰 단백풀을 비롯한 대형 모기를 북한이 사랑하는 동물 닭인가요? 돼지는 밥 먹느라 바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돼지는 아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뭐예요 이게? 염소잖아, 염소. 네. 맞습니다. 그 염소예요? 맞습니다. 염소들을 몰고 하루에 몇십 리씩 오르내리는 산골의 박목공들. 뭔가 기품이 느껴지는 약간 선비 같은 느낌? 기품까지 느껴지나요? 이 수염이 있잖아요. 여기 해발구가 얼마나 됩니까? 네, 여기 해발구가 360m입니다. 근데 염소가 진짜 이제 높은 데 사네요. 그렇죠. 방목하는 동무가 예. 농장 쪽으로 염소 생산해서 제일 우수한 동물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염소가 진짜 많네요. 지금 12,000마리 정도. 12,000마리요? 네. 염소 박목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염소 방목한 지가 한 21년째 됩니다. 예. 아침에도 남보다 일찍 방목 나가고 저녁엔 좀 늦게 들어오고. 염소 아주 그냥 태평하게 먹고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먹어야 잘 크니까 그게 바로 주인을 돕는 길이죠. 염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염소들이 흩어지고 그럴 땐 정말 막 눈물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기 얘기는 하는 줄 아네 알아. 아니 누가 내 얘기하나? 아이. 그러게요. 근데 귀엽네요 이런 모습까지도. 귀엽죠. 이 방목은 경우가 개를 이어가면서 염소 방목을 하거든요. 제가 염소를 20년 동안 북한의 염소 사랑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북한은 1996년부터 염소 기르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적응력도 나쁘지 않고 잡식성이기 때문에 사육 비용도 적어서 농장이나 일반 가정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기사장 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찾은 곳은 약간 여기는 무슨 작업반이었습니다. 공장 같은 느낌인데요? 솥가공 작업반이었습니다.
염소젖 가공품 공장입니다. 아까 봤던 염소들의 젖이라고요? 빙고. 오우, 콸콸콸콸콸. 하루에 1톤 정도의 염소젖을 매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연 동굴을 이용한 이 조장과에는 이곳 후방 가족들이 생산한 젖 가공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니 사실 치즈하면 스위스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라고 안 하면 저는 스위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구빈리에서 젖 가공품 생산은 박목공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선거 못지않아 이 땅이 또 다른 전변을 불러올 것이라고. 북한이 사랑한 동물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가서 곱등어 공연도 보고 염소젖 치즈도 제가 그냥 나오자마자 신선한 거 그냥 바로 이렇게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은 물론이고 든든한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동물들 앞으로도 쭉 북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실향민 1세로 고향이 보이는 임진각을 무려 47년간 매일같이 찾아가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잡힐 듯 하면서도 못 가는 곳인데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있는 동안 가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경기도 파주시의 끝자락.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산 가족들뿐 아니라 남북 통일의 기원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이곳. 바로 임진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의상부터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나이도 지긋한 어르신이지만 시민들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모습이 꽤나 능숙해 보입니다. 이분은 바로 임진각 명예 지킴이로 알려진 정성춘 어르신입니다. 사진뿐 아니라 기념품 판매 그리고 관광 가이드 역할까지 자처하는 이른바 만능 해결사.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이거 여기 있는 지가 만 46년 됐어요. 46년이요? 네. 무려 46년간이나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오셨다는 정성춘 어르신. 특히 이산 가족들의 사진을 많이 남기셨다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동생이야. 근데 여기 바로 뒤에 여기 임진강 뚝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저희 형이 저 건너 있을 때요. 그냥 형 빨리 와. 그냥 부르다가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껏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담아온 이유는 그도 북에 고향을 둔 이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어디신지요? 고향 바로 저 임진강 저기 건너 저 경기도 장단이에요. 여기도 보여요. 임진강 바로 건너편 비무장지대가 정성춘 어르신의 고향. 이곳 임진각에서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입니다. 어르신의 고향 장단은 넓은 들과 논이 펼쳐진 시골인데요. 어르신네 가족은 조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내가 나를 태워가지고 뭐 잔디밭이고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찔레꽃도 꺾어주고 가시밥도 꺾어주시면서 여기저기 막 이제 돌아다니시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아요. 농사일을 하던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그를 키웠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손자 최고의 놀이 친구였습니다. 항상 탈 것에 태워 온 동네 돌아다니고 또 봄이 오면 뒷동산에 올라 진달래 개나리들을 꺾으며 놀곤 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전쟁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결국 거기 우리가 있지를 못하게 됐어요. 있지를 못해가지고 남쪽으로 아군들이 빨리 피어세요. 그래가지고 이 나루터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왔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전쟁이 이제 금방 끝나겠지 그러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기 남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하고는 여기서 나룻배를 타고 요리 건넜어요. 특히 휴전선 인근이라 더욱 다급히 피난을 떠나게 된 가족들. 하지만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혹시라도 방해가 되진 않을까 고향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손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따뜻한 추억을 선물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정성춘 어르신의 부모님 역시 북에 두고 온 조부모님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어르신은 부모님을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이곳 임진각에서 지내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산 가족의 얼굴과 고향 땅을 찍게 되었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못 가는 곳인데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있는 동안 가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동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갈 거라며 하염없이 기다려온 70년의 세월. 그 오랜 시간만큼 한 장 한 장 쌓여온 그리움의 기억들. 이 사진을 보며 정성춘 어르신은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살조망 위로 펄럭이는 수많은 이산 가족의 사연들. 그들의 바람은 단 하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야, 이 손자 꼭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 버린 어린 손자.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어린 손자의 그리움인데요. 임진각의 사진사 정성춘 어르신은 다시 만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